예, 12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7%를 기록했다라는 연방 노동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 내용대로라고 하면은 이것은 1982년, 그러니까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가 80년대 숫자죠. 80년대에 가장 큰 물가 상승률을 보였었습니다. 이때는 거의 14%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나왔던 때였습니다. 왜 이런 80년대 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오일 쇼크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오일 쇼크는 아니지만 하지만은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40년 만에 7%를 기록하는데 이게 이제 원인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결국은 팬데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팬데믹 때문에 구제금융이라는 것을 펼쳐서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던 것. 그래 놓고 나니까 이것이 이제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현상이 됐다. 돈이 있고 시간도 생겼죠. 이제 집에 대피령 내리고 자택 대피령 내리고 자가격리해야 되고 하니까 사람들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늘어나게 되고 소비할 수 있는 돈도 더 생기게 되고 구제금융으로 막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소비 심리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소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을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공급망 문제가 생기게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이 지금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물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됐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니까 또 원자재 공급이 안 되면 생산량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공장에 나와서 일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인력난 때문에 또 공급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공급을 줄여놓아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난 상황이 되니까 물가가 올랐다. 뭐 이런 이제 이 이야기인데 아니 그걸 몰랐겠느냐? 저는 답답한 게 그거를 과연 경제학자들이 내다보지 못했단 말인가? 예. 시중에다가 돈 풀고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자극이 돼서 돈을 쓰려고 할 것이고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과연 경제학자들은 몰랐었는가? 무작정 푼 건가?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게 답답한 겁니다. 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측을 하지 않았는가? 저희 뉴스 브리핑 과거에 했던 거 돌이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돈 푸는 거 안 된다. 그 누구 돈이냐 결국은. 나라 빚지는 게 누구가 빚지는 거냐. 국민들이 빚지는 거다. 국민들한테 돈 풀어줘가지고 돈 쓰게 한다.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것이다. 국민들한테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근데 결국은 이제 와가지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고 뭐 그러면서 그건 뭐 어쩌고저쩌고 핑계를 대고 있는 뭐 변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냥 안타까운 거죠. 웰스파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는 사라 하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여전히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향후 몇 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속도는 소비자, 기업 및 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남을 것이다.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향후 몇 개월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준비하다가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그래프를 발견을 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좌편향되어 있는 언론 매체들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것을 자꾸 소개하려는 사람들을 자꾸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보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거지죠. 어거지. 저희가 볼 때는 어거지인데 하지만은 그렇게 계속 보도를 하면 국민들은 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안정세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브라질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것이 좀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는 미국 경제가 이렇게 금방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연준에서는 2% 물가 상승률을 지금 타겟으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벌어졌던 상황은 경기 침체가 그 뒤로 따라왔던 것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80년대를 지금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80년대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물가 상승이 수직 상승을 했을 때 그때 금리를 갑자기 확 올립니다.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느냐 하면은 19%까지 금리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려놓고 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하려고 하고 좀 돈의 소비 패턴이 확 달라지게 됐죠. 수요가 확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거꾸로 기업들이 돈을 벌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을 겪었다는 거죠. 물론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이러한 식으로 지금 혹시 또 연준에서 갑자기 금리를 확 올리면서 시장 경제에 실물 경제에 좀 오히려 타격을 주고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하고 연준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당장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테이퍼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화 긴축 정책들을 펼치게 되면 일단은 공급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수요가 정상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오미크론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어제 파월 의장이 상원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것인데 오미크론이 급증하게 되면 결국 CDC 지침에 따라서 최소 5일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병가를 내고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병가를 내면 그 병가를 내고 직장에 나가지 않는 그 닷새 기간 동안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느냐?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줍니다. 특히 이제 뭐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큰 기업들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다른 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팬데믹에 의한 병이면은 그런 경우에는 보호를 받게 해줍니다. 급여를 보호해 주도록 그렇게 법률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확진 결과, 내가 지금 양성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 증명서를 첨부해서 회사에다가 청구하면 그러면은 자가격리하는 기간 동안의 월급이 보장이 됩니다.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은 출근하지 않는데 월급은 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추가 수당 줄 테니까 나와라. 확정 판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증상이면 나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어차피 월급 줘야 되는 거니까 차라리 그냥 나와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회사들이 자꾸 생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또 그 회사는 또 감염자가 생기고 좀 상상하기 싫은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좀 오미크론 때문에 어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건 정말 알 수가 없다.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도망갈 구멍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경제학자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제 금리도 올리고 테이퍼링 과감하게 추진하면은 분명히 수요가 안정되면서 밸런스가 맞아질 거야. 결국에는 물가가 잡힐 거야. 라고 딱 얘기해 놓고 근데 오미크론 때문에 어떻게 될지 사실은 걱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잘못된 정책을 펼친 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미리 이제 안개 뿌려놓는 작전을 하고 있는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안개 뿌리는구나. 무역협회인 전국독립기업연맹에 따르면 12월 중소기업의 약 49%, 거의 절반입니다. 향후 3개월간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독립기업연맹, 이들 주로 무역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향후 3개월 동안 가격을 다 올릴 거다. 3개월 안에. 오미크론의 확산은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당연히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제조회사들은 호황을 누리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게 되는. 인력이 없는데 사람들을 자꾸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인건비를 더 줘서라도 일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인건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 공장 입장에서는 생산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제품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더 비싼 값으로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그래서 예전에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면 어떡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걸 우려하는 분들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80년대 오일 쇼크와 같은 그런 현상은 아닐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또 분석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그 당시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괜찮을 것이다. 오미크론은 과거 델타 변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순한 놈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 측에서도 서서히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예상하고 어제 그제 계속해서 예상해드렸던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이 팬데믹을 종식하는 것을 올해 안에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지금 읽혀지고 있다. 11월 중간 선거 하기 전에 저희가 볼 때에는 여름 시즌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여름 방학에 들어갈 것이고 가족들끼리 모여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서 관광 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이기 때문에 결국 여름철쯤 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팬데믹의 종식 끝났다, 이제 팬데믹 시대는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사전 작업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 지금 정말 여러 곳에서 그런 사항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공업계뿐만이 아니라 오미크론발 인력 부족과 공급 제약으로 인해서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곳은 식료품 제조업계라고 하고요. 요식업계도 지금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가스도 마찬가지인데 식료품이나 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문제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일부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고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식자재 종류를 바꾸는 거죠. 과거에는 소고기 먹던 사람이 이제는 소고기가 너무 많이 비싸져 가지고 닭고기 먹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취미생활 줄이는 분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골프 치러 일주일에 2-3번씩 나갔는데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만 골프 치러 나가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택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실내 온도를 낮추는 등 생활 전반의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변하죠. 그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